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지난 대선 가짜뉴스 뒤에도 정치 브로커와 검찰, KBS, MBC 있었나? 라는 제목입니다. 대장동 핵심 업자인 김만배 씨가 지난 대선 직전 가짜뉴스를 만들어 정치 공작을 벌인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2021년 9월 김 씨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모 씨를 만나 커피를 타주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뒤 김만배는 조 씨에게 내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것이니 너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 커피를 내세워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가 모두 날조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만배는 신앙림 씨에게 가짜뉴스를 제보한 후 1억 6천여만 원을 주고 조 씨에게는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조 씨는 그해 11월 검찰 조사에서 내가 만난 건 윤석열 검사가 아니라 박모 검사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문재인 검찰은 이 진술을 듣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검찰이 가짜뉴스 날조에 가담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TV토론에서 윤 후보에게 왜 조모 씨에게 커피를 타줬느냐고 계속 질문해 가짜뉴스를 기정사실화하려 했습니다. 대선 3일 전 김만배 씨 인터뷰 녹음 파일을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보도했고 이를 KBS, MBC 등이 받았었습니다. MBC는 네 꼭지나 할애했습니다. 지금도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라는 황당한 말을 믿는 사람이 국민 40%에 이른다는 조사가 있는데 그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선 직전 가짜뉴스를 퍼뜨려 승부를 뒤집으려 공작한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엽 씨가 이회창 후보 장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때도 KBS는 대선 기간 중 9시 뉴스 대선 보도의 71%를 김대엽 관련 내용으로 내보냈습니다. MBC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폭로한 녹음 테이프는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대엽 사기극에도 찬조 출연한 검사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는 낙선한 뒤였습니다.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 조작설도 KBS와 MBC가 연일 의혹을 부풀리고 결국 특검까지 했지만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나중에 다시 조사했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대선 가짜뉴스는 국민 모두를 속이는 국가적 사기입니다. 나중에 허위로 판명돼도 대선 결과를 뒤집을 방법이 없습니다. 거짓말 사기극을 벌여서라도 권력을 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작이 지난 대선 때도 있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치 브로커와 검찰, KBS, MBC 등 등장 기관들이 같습니다. 진실을 철저히 밝혀 한국 정치 최대 악습인 대선 가짜뉴스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김정은 푸틴의 핵잠수함 거래 강력하게 대응해야 라는 제목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이르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탄약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등을 지원받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상회담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북러 간 무기 거래가 본격화한 건 작년부터지만 러시아 용병 회사 와그너 그룹을 통한 우회 지원 형태였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것은 북러 간 무기 직거래입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자신도 찬성했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이 일 것입니다. 김정은이 러시아의 포탄을 그냥 내줄 리 없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토크의 러시아 태평양 함대 부두, 우주 발사체 기지 등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핵 추진 잠수함, 정찰 위성 등의 기술 이전을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북한은 2021년 1월 김정은의 공개 지시에 따라 전략무기 5대 과업 이행에 체제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찰위성 발사는 올해에만 2차례 연속 실패했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 역시 북한 기술로 사실상 불가능한 과제입니다. 김정은은 푸틴을 직접 만나 이 기술 이전 단판을 지으려 할 것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 현대화를 요구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주력 전투기는 모두 소련제로 1980년대 도입한 미그 29가 최신형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북한의 수건인 최신 전투기와 방공 시스템까지 제공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특히 북한이 핵 SLBM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까지 갖게 되면 우리의 북핵 감시는 무력화됩니다. 푸틴과 김정은의 거래를 주시하고 핵추진 잠수함 등이 현실화되면 비상사태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푸틴이 북한에 핵추진 잠수함, 정찰위성, 첨단 전투기와 같은 무기를 지원하려 한다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각종 치명적 무기를 직접 지원하면 전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인도적 지원에 그치고 있지만 푸틴이 한국 안보를 직접 위협한다면 좌고 우면하지 않겠다는 것을 러시아에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이제는 북한 잠수함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우리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미국과 본격 논의할 시기가 왔다는 사실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당사자가 30분 부인해도 무시하고 보도, 언론의 탈승 대선 사기라는 제목입니다. 대장동 핵심 업자 김만배 씨가 만든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에 등장하는 당사자 조우영 씨가 윤석열 검사에게 조사받은 적 없고 누군지 알지도 못한다고 수차례 말했는데도 JTBC나 경향신문은 내 말을 무시하고 정반대로 보도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당시 JTBC와 경향신문 보도 내용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피의자 조우영 씨가 윤석열 검사가 내게 커피를 타주며 되게 잘해줬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대장동 업자인 남욱 씨가 조 씨의 이 말을 전하는 형식의 보도였습니다. 남 씨는 윤석열 커피 이야기를 2021년 9월 김만배에게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가짜뉴스를 만들기 위해 1억 6,500만 원을 준 신앙림 전 노조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하고 남 씨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해둔 것입니다. 남 씨는 그해 12월 조우영 씨와 대질신문에서 김만배가 거짓말한 사실을 알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런데 2달 뒤 JTBC와 경향신문이 당사자 조 씨 말은 무시하고 이미 진술을 번복한 남 씨를 인용해 가짜뉴스를 보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이를 받아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JTBC와 경향신문은 보도 전 당사자인 조우영 씨와도 인터뷰했습니다. 조 씨는 JTBC 기자에게 30분 넘게 윤석열 검사에게 조사받은 적이 없고 윤 검사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면서 당시 대장동 매출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대상도 아니었다고 했고 JTBC 기자도 알았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그런데 내가 말한 내용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의혹 당사자인 조 씨보다 제3자인 남욱 씨 진술이 더 신빙성 높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직접 한 당사자보다 그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람이 더 신빙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런 의심이 들었다고 해도 최소한 당사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기는 해야 합니다. 언론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JTBC 기자의 보도는 언론 보도가 아니라 애초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사실을 왜곡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기자는 대선 후 김만배가 만든 가짜뉴스를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로 이직했다고 합니다. 언론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최대한 팩트를 수집하고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보도에는 당사자의 반론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완전히 무시하고 보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선 이 상식 밖의 행태가 대선 때만 되면 언론이라는 탈을 쓰고 등장합니다. 김대엽 대선 사기 사건 때의 KBS, MBC가 그랬습니다. KBS, MBC는 이번 김만배 가짜뉴스에도 어김없이 등장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일조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는 김만배가 신 전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한 직후인 2021년 10월부터
윤석열 커피를 기정사실처럼 주장했습니다. 대선 3일 전 뉴스타파가 녹음 파일을 보도하자 불과 1시간 만에 자기 페이스북에 가짜뉴스를 올렸습니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도 대량 배포됐습니다. 추천수 조작까지 벌어졌습니다. 대선을 가짜뉴스로 뒤엎는 세력들이 성공하는 나라엔 희망이 없습니다. 해당 언론사가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윤 후보가 낙선했으면 이 대선 사기의 전모는 밝혀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언론사는 사과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탈북민 의원에게 쓰레기, 부역자 공격한 민주당 의원들이란 제목입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용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쓰레기라는 막말을 들었습니다.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 인권재단 출범을 7년째 가로막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하며 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정당,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것이라고 했다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북한에서 쓰레기가 나왔어 쓰레기가 라고 했고 부역자야 빨갱이가 할 소린 아니지 라고 소리친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태 의원의 격앙된 반응도 사태를 악화시킨 면이 있습니다. 쓰레기 발언에 격분한 태 의원이 민주당 의원석을 향해 삿대질했습니다. 이 통해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벌어지며 막말이 분출했습니다. 태 의원은 당시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 막말 민주당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 등을 요구하다 민주당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목숨을 걸고 탈북해 동료 의원이 된 사람한테 쓰레기, 부역자, 빨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쓰레기는 북한 당국과 관영 매체들이 탈북민 앞에 관용적으로 붙이는 수식어입니다. 1997년 망명한 황장엽 노동당 비서를 인간 쓰레기라고 표현하는 것을 시작으로 탈북민을 지칭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이번 일은 10여 년 전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이 탈북 대학생 면전에서 변절자라고 한 일을 연상시킵니다. 이 의원의 마음속 조국은 북한인 셈입니다. 그러니 탈북민에게 변절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 일로 탈북민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했는데 한국 땅에서 북한 편에 선 정치인을 본 그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날 태 의원에게 쓰레기라고 한 민주당 의원은 전대엽 부의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입니다. 전대엽은 북한 주체 사상을 추종하던 그룹이 주도했습니다. 그들이 탈북민을 향해 쓰레기, 부역자라고 하는 것을 보니 10여 년 전 탈북민을 변절자라고 공격한 일이 다시 떠오릅니다. 특히 이 주사파 운동권이 태 의원에게 빨갱이라고 한 것을 보고 어이없어할 국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때 공산당이었던 사람을 국회의원까지 시키면서 라고 했습니다. 그 공산당 비위를 맞추면서 시키는 대로 법까지 만드는 사람들이 할 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막무가내 친문 정치검사, 끝까지 사죄 없이 선거운동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조국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을 해안을 지닌 강철 의지라고 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도한 사람이라며 윤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행사 사회를 본 최광욱 의원도 조 전 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범죄인들이 주최한 행사에 현직 검사가 참석해 그들을 찬양하고 정부를 비난하는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대학 후배로 문 정권에서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치며 정권의 수족처럼 움직인 친문 검사의 대표격이었습니다. 그는 조국 수사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도 있습니까? 나중에 1심 유죄를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선 기소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조국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공판팀 검사를 대폭 줄이라고 지시하고 수사비로 쓰는 특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후 청와대 울산 선거 공작, 채널A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정권 불법 관련 수사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이 울산 선거 공작에 개입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공소장 초안까지 만들었지만 무려 8개월간
이를 뭉갰습니다. 5천억 원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선 청와대와 민주당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나오는 자료와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갰습니다. 이 때문에 로비 의혹에 등장한 문 정권 인사들은 모두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정권 교체 후에야 재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을 조사하는 후배 검사들에게 압력을 가해 수사를 방해하고 중단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되자 공수처장 관용차를 이용했습니다. 피의자가 황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이 문제로 기소돼 형사 피고인이 됐지만 문 전 대통령은 그를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채널A 사건 때는 검사 10여 명이 넉 달간 수사한 끝에 한동훈 검사장은 무혐의라고 9차례나 보고했지만 깔아뭉갰습니다. 우리 검찰 역사에 정치검사가 많았지만 이 사람처럼 노골적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거의 막무가내 정치검사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권이 바뀌자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적반하장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입니다. 민주당 주변에선 그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조국 행사에 나온 것도 선거운동일 수 있습니다. 실제 공천은 당선인 지역구에 나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씨의 정치검사 역정이 성공을 거두는 순간일 것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